안녕하세요. 박미TV의 박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의상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라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 다음에 갭, 그 다음에 H&M, 일본의 유니클로.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성공한 회사 중에 Forever 21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체인점이 800 몇십 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만든 장부부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대표가 원래 장도원 씨 그리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둘이 경영을 했었죠. 처음에 경영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바라는 그곳에서 자바 시장이라고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은 제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홀세일 또 리테일까지도 전 했죠. 홀세일 리테일은 이제 많이 사고 또 개인이 적게 사는 그런 비즈니스까지도 맨하탄에서 했었는데 이 자바 시장은 홀세일을 비즈니스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많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홀세일하는 소위 말하는 한 번 정도는 꼭 홀세일 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가면 자바 시장에 들러서 패션에 대해서 의상, 신발, 모자, 목걸이, 가발까지, 안경까지, 양말 패션까지도 다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죠. 그것을 처음에 이 장도원 부부, Forever 21, 이 두 사장님이죠. 그때 당시에 이 두 대표가 그곳에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패스트 패션 10위 안에 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한 케이스죠. 저도 맨하탄에 살 적에 지금부터 한 17, 18년 전, 그때 브로드웨이 32가 굉장히 번화한 미드타운이죠. 그곳에 자라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생긴 게 2년 정도 있다가 그 바쁜 곳에 비싼 자리에 Forever 21이 생기면서 많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조금 질감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싸구려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한국분이 운행하는 회사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운행하는 거에 첫 번째 굉장히 좋은 장점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로케이션이 좋은 곳에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Forever 21, 자라, 갭, 유니클로 아주 최중심 맨하탄에 살 때도 그렇고 LA를 가봐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곳곳이 패션하고 어울리게 쫙 있는 거리에 굉장히 렌트비가 비싸죠. 그곳에 오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시작을 굉장히 자바 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조그만 가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렇게까지 크게 되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은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 분의 친구를 통해서 이 분들의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나중에 너무 회사가 잘 되고 커지면서 아들들한테 딸은 린다라고 하고요. 아들은 에스터장이라고 하네요. 이 두 사람한테 이제 회사를 힘을 실어주고 두 분은 굉장히 좀 종교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굉장히 크리스찬이십니다. 미국의 그 크리스찬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은 인앤아웃이라고요. 굉장히 햄버거가 싸고 맛있습니다. 막 여러 곳에 있는 건 아닌데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상쾌하고 차도 탁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몰리고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기도 굉장히 선별을 해서 좋지만은 값이 일단 되게 쌉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먹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에그스. 이건 계란 한 상자에서 고객은 시편 118편의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RD 매장에서는 판매되는 골든 에그스의 상자를 열면 상단 덮개 아래 성구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좀 어렵네요.
저는 여기는 이제 많이 봤지만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한국분이 운행해서 크게 성공한 Forever 21. 네, 이 회사는 800 something, 예, 몇십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800 하여튼 넘는, 800개가 넘는, 패스트 패션을, 여기저기 세계 각국에 오픈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쿡아웃. 버거 종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리스찬 회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굉장히 그 크리스찬 회사들이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Forever 21은 그 두 분의 대표들은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친구분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참 정말 대단히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점점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너무 가게를 많이 여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의 한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10년 전부터 너무 쓸데없이 가게 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픈하는 가게가 너무 많고 굉장히 싸게,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1년 정도 있거나 아니면 한두 번 있고 싼 거를 뭐 5,000원, 6,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입고는 이제 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욕심을 많이 부리면서 이제 이게 돈이 좀 안 되니까 좀 비싼 라인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직원도 많아지고 결국 결정적인 것은 중국에서 망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사 보도를 봐도 중국에서 너무 많은 가게를 오픈을 또 했고요. 장소 또한 많이 달라고, 렌트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인건비도 뭐 생각한 것보다 또 맞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로케이션 자체를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서 가게들이 조금 현금이 돌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중국에 들어가서 망한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중국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서 들어가야 되고요. 계약도 철두철미하게 맺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그 2차, 3차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곳이 중국이지 않나 합니다. 어찌됐든 Forever 21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은 Forever 21이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게 잘 나갔던 회사였는데 블룸버그 통신 등이 지금 현재 보도하고 있고요. Forever 21은 그간 고문팀들이 채권자들과 부채 조정을 협의해 봤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통한 기업 회생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채권자들과의 쟁점은 부채 조정에 따른 경영권 문제, 경영권을 다시 갖기를 원하는 창업주, 아까 말씀드린 한국분 장도원 부부, 이 두 사람이 부채를 안고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DIP 방식의 차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이 차선의 방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 분은 권사로, 한 분은 전도사님으로 막 이렇게 설교도 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종교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좋은 일이죠. 너무 근데 사업을 뒷전으로 하고 아들, 딸이 뭘 합니까? 뒷전으로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다니고 또 스캔들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회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그 회사가 유지가 되지 목숨도 안 걸고 대충 돌아가니까 끝까지는 않겠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놓고 그게 잘 될 거라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 10년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1년 반을 회사 정리하는데 또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 아닙니다. 예, 그만둔다고 빡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줘야 할 빚도 있었고, 그죠?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값 줘야죠. 그거 다 청산하고, 또 가게도 시스템화된 거 6개월 시간을 또 줘서, 그것도 다 결정을 하고, 또 직원들도, 또 아르바이트까지 있었고, 정식적인 직원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도 다 제가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1년 반이 걸렸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큰 회사를 하는데
뭐 건산이 전도산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에 빠져서 이렇게 막 다닌 거에 대해서 조금 회사를 나중에 제가 아는 걸로 한 7, 8년 정도는 딸하고 아들한테 좀 맡기고 신경을 좀 안 쓴 거 아닌가 하는 소문도 좀 들었었고요. 그럼으로써 이 회사가 너무 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도 될까 말까 한데 중국 시장도 길이 이렇게 외곽적으로 회사를 오픈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사지 않습니까? 예. 오브라스토들이 다 이제 죽는다. 말하자면 다 문을 닫는 시기에 너무 일을 벌린 것도 좀 문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패션 업계, 패스트 패션 중에 오너들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제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또 이제 찾아서 뭐 밑에다 써놓겠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몇 번 Forever 21의 한국 대표 두 사람 이 장도원 부부에 대해서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블로그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직원들하고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에 쓴 것 같아요. 아니면 8년 전? 네. 오래전에 제가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저는 지켜보고 또 봐왔고 또 제가 느꼈던 거. 이렇게 가면은 Forever 21이 버티기 어려울 거다. 이미 저는 7, 8년 전에 예상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후 제가 생각했던 7, 8년 후 결국 이렇게 파산 보호 신청을 함으로써 뭐 파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참 뭘 하든 집중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하게 되면 손을 완전히 떼고 그냥 내 갈 길, 뭐 종교 일을 한다면 종교 일만, 그죠? 그리고 그냥 저처럼 모든 걸 손을 떼고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일할 거면 크리에이터로서만 열심히 이렇게 뭔가 집중을 해야 인생이 평탄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실수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Forever 21 한국분이 미국에 들어가서 최고로 크게 성공했던 패스트 패션의 두 부부, 장두원 부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